백산 전투에서 개신교 군대를 압도적으로 격파한 신성 로마 제국의 페르디난트 2세는 보헤미아의 반란을 종결짓는다. 개신교 귀족들의 재산이 몰수되고 가톨릭이 강제되자 개신교는 보헤미아에서 사실상 금지된다. 페르디난트 2세는 보헤미아를 철저히 가톨릭화하여 가톨릭의 강력한 거점으로 삼는다. 보헤미아 왕위에서 물러난 프리드리히 5세는 자신의 고향이자 통치 지역인 팔츠로 돌아간다. 독일 남서부에 위치한 팔츠는 황제 선출에 참여할 특권을 가진 신성 로마 제국의 7대 선제후국 중 하나로 루터파와 칼빈파 세력의 핵심 지역이다. 프리드리히 5세가 팔츠에서 동맹을 통해 저항을 이어가지만 영국과 네덜란드, 프랑스는 제한적 지원에 그친다. 프리드리히 5세의 장인인 영국의 제임스 1세는 평화를 선호하여 가톨릭 스페인과의 외교 관계를 중시한다. 제임스 1세는 엘리자베스 1세와 스페인 필리프 2세의 갈등으로 고조된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필리프 4세의 왕가와 혼인 동맹에 나선다. 게다가 정치적인 불안과 종교적인 갈등으로 의회에서 전쟁 자금을 확보하기도 어렵다. 영국의 프로테스탄트 개혁파는 튜더 왕조 엘리자베스 1세의 치세 기간 내내 영국 국교회에 개혁을 요구한 바 있다. 제임스 1세가 즉위하자 1000명의 청교도 목사들은 성공회의 비성경적 관행에 대해 개혁을 요구하며 청원서를 낸다. 하지만 제임스 1세는 주교가 없다면 왕도 없다며 성공회 체제를 강력히 옹호한다. 청교도들은 박해를 피해 1620년 9월 6일 영국의 플리머스항에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을 찾아 나선다. 네덜란드 역시 전략적 우선순위가 독립이기에 프리드리히 5세의 팔츠 지원은 제한적이다. 30년 전쟁이 시작될 당시 네덜란드는 스페인과 80년 전쟁에 휩싸여 팔츠 방어를 부차적 문제로 여긴다. 스페인이 리스본에서 발트해 상품과의 교환으로 동인도 물산을 획득한 네덜란드의 출구를 막자 독립전쟁이 시작된 바 있다. 네덜란드는 재정적 한계로 추가적 전쟁 지원은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에 팔츠 지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팔츠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네덜란드군이 원정하면 스페인과의 전선이 확장되는 위험이 따른다. 무역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동인도 연합회사를 출범시킨 네덜란드는 스페인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게 최우선 과제이다. 프랑스는 신성 로마 제국과 스페인을 포함한 합스부르크 가문이 유럽에서 과도하게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경계한다. 그러나 외교적 군사적 부담을 우려하여 초기의 중립을 유지하며 상황을 지켜본다. 더욱이 프랑스는 개신교 위구노와 가톨릭 간의 위구노 전쟁을 겪으며 심각한 내전 상황을 경험한 바 있다. 스페인의 배후지에서 경제적 번영을 누린 프랑스는 칼뱅파 신교도 위구노들의 이탈을 겪는다. 낭트 칙령으로 마무리되지만 가톨릭과 개신교 간의 긴장은 여전히 남아있다. 프랑스의 실질적 권력을 장악한 리슐리의 추기경은 국내 정치, 안정과 왕권 강화를 우선시하여 직접적 군사 개입을 꺼린다. 합스부르크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비군사적 지원을 통해 개신교 세력을 은밀히 돕는 방식을 취한다. 바이에른의 막시밀리안 1세와 신성 로마 황제 페르디난트 2세는 프리드리히 5세와 개신교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팔츠를 목표로 삼는다. 틸리 백작이 이끄는 가톨릭 동맹군은 1622년 6월 호우슈트 전투에서 개신교군의 저항을 격파해 팔츠 지역으로 진격한다. 8월 플리르스 전투의 패배로 팔츠 지역의 주요 방어선이 무너지자 하이델베르크와 마나임이 가톨릭 동맹군에게 점령된다. 팔츠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한 프리드리히 5세는 네덜란드 헤이그로 망명한다. 신성 로마 황제 페르디난트 2세는 1623년 팔츠 선제 후 지위를 바이에른 공장 막시밀리안 1세에게 넘긴다.